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C++ 프로그래밍 9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의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학생 여러분들한테 이 목소리가 잠겨 있어서 굉장히 미안합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학생 여러분들 이게 좀 듣기 불편할 텐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실습들 계속 하고 있죠. 중간고사 끝났다고 이게 좀 늘어지지 말고 그때그때 꼭 실습 좀 하기 바라겠습니다. 벌써 이 책에 페이지로 보면은요, 360페이지쯤 나갔어요. 굉장히 양을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습 안 하고 그냥 두면은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때 하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9장 복사 생성자와 정적 멤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진행에 앞서서 지난주에 교과서 354페이지에 연수 문제 5번 리포트로 내줬죠. 그걸 한번 여러분들 꼭 풀어봤을 텐데요. 한번 본인이 한 거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클래스 스튜던트는 학생을 나타내 보고요. 클래스 마이 클래스는 하나의 학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학급마다 학생 수는 다르죠. 그래서 동적 배열을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클래스 스튜던트에서 스튜던트 네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로 이제 getName, 그 다음에 setName 이렇게 함수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yClass에서는요, 이제 그 클래스 네임이 있겠죠. 그리고 스튜던트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포인터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생성자 보면은 여기 보면 이름뿐만 아니라 사이즈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this 이렇게 해서 name 들어오고 사이즈 들어오는데 p equal to student size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게 동적 배열을 우리가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자 있고요. 이름 정하는 set 함수, 그 다음에 프린트 학생들 하는 녀석 이렇게 학급 모모의 학생들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그 학생 포르프를 돌려서 사이즈를 하죠. 사이즈까지. 그래서 학생하고 이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름의 반에다 이름은 0번 홍길동, 1번에 김철수, 2번에 최자영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생 스페셜의 학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본인이 한 거랑 한번 비교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예제 아니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9장 복사 생성자와 정적 멤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습 목표를 보면요. 함수가 객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객체를 반환하는 거, 그 다음에 복사 생성자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적 멤버의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9장에 만들어 볼 프로그램 대표적인 거 있죠. 그래서 그 함수를 객체로 전달하는 방법, 함수에서 객체를 반환하는 방법 등등을 공부하는데요. 이렇게 색상을 나타나는 컬러 클래스를 정의하고 컬러 객체를 서클 클래스의 그 생성자로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객체가 생성되고 이렇게 원이 화면에 그려지는 녀석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실습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자, 본격적으로 이제 9-2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로 객체 전달하기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이잖아요.
그래서 그 객체를 우리가 그 함수에다가 이렇게 전달하고 전달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객체를 가지고 이제 함수를 어떻게 하나 그거를 우리가 9장에서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함수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인수를 전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는 값에 의한 호출, 두 번째는 참조에 의한 호출입니다. 그래서 값에 의한 호출은 보통 우리가 하는 방법인데 복사본이 전달이 되죠. 그래서 원본은 따로 챙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그 값이 변경이 되더라도 원본에 있는 값은 변경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우리가 포인터 주소를 이용해서 참조에 의해서 호출을 하면은 원본이 함수에다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함수에서 이 값을 변경하면은 바로 원본의 값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3장에서 그 개념을 공부를 했죠. 자,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요. 여기 보면 함수가 있는데 객체를 이제 함수의 그 인자로서 전달하고 그리고 그 함수에서 객체를 반환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예제를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함수의 이제 객체를 전달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본 거 기억나죠? 피자 함수. 그래서 피자 클래스. 그렇죠? 그래서 피자 레디어스가 이제 돼 있고요. 생성자, 소멸자가 있고 그다음에 셋 레디어스, 프린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함수인데요.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피자를 인수로 받아오죠. 그리고 레디어스가 이제 20이 되는 겁니다. 20이 되는 거죠. 자, 메인에 보면은 이제 클래스를 가지고 피자라는 클래스에서 OBJ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디어스가 10이죠.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해봅니다. OBJ를. 그러면 이제 OBJ가 요 함수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레디어스가 2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지금 객체가 한 복사 생성자가 호출돼서 객체가 그대로 요 피자 P로 복사가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피자 10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함수에서는 분명히 20을 했죠. 그러니까 함수에서 복사본의 값을 바꾼 거지 원본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복사 생성자가 이렇게 호출이 돼서 그쵸? 오브제라는 객체가 여기 업그레이드라는 함수에 인수로서 우리가 전달이 됐지만 복사해서 P로 넘어간 겁니다. 복사해서 원본이 넘어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듯하지만은 복사 생성자라는 생성자가 있어서 우리가 복사 생성자라는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이 경우에 만들어서 복사를 해서 넘겨줍니다. 자, 복사 생성자의 부분은 우리 3절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객체의 주소를 우리가 함수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다 똑같은데요. 포인터를 우리가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피자 스타 P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셋 레디어스를 20으로 바꿉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업그레이드를 분명히 이렇게 하는데 아까는 그냥 오브제가 그냥 들어갔지만 여기 주소 있죠? 주소를 참조하는 엔드 연산자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obj가 라는 객체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가 업그레이드 함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값이 변경이 되면은 원본의 값이 변경이 되죠. 그래서 종료를 해보면 이제 피자 22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제 원본 피자 객체의 반지름이 이제 2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참조자 매개 변수 사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oid 업그레이드 피자 n 피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피자.set radius 2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포인터를 사용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코드는 훨씬 더 알아보기 쉽죠. 여기 함수에 이렇게 그 en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 오브제 10이 있어서 주소 업그레이드 오브제로 들어가서 주소가 전달이 안 되지만 받아올 때 주소를 받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 녀석의 주소를 받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원본이 되고 종료하면은 이제 22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조자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원본 객체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포인터보다도 코드는 훨씬 더 알아보기 쉽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3절 함수가 객체를 반환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피자 객체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다 똑같고요. 그렇죠? 옆에는 더 똑같고 바뀌는 부분이 피자, 크리에이트 피자 요게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아까 위에 함수는 보면 업그레이드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보면 피자 크리에이트 피자가 있고요. 그래서 피자 P12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반환이 이제 반경이 10인 피자를 만드는 녀석이죠. 그 다음에 리턴 P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피자 객체를 반환합니다. 요 함수는요. 그렇죠? 그래서 메인을 보면은 피자 obj랍니다. 피자 obj라는 그 피자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obj는 어떠냐면은 크리에이트 피자라는 피자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하는 요 함수 있죠? 요 함수에서 반환받은 그 객체가 바로 obj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프린트 해보면은 이제 피자 11호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피자 함수는 객체 P를 복사해서 반환 객체를 우리가 생성한다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반환할 때 피자 객체 P를 복사하기 때문에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복사 생성자가 컴파일러에 의해서 생성이 돼서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반환 객체가 메인에서 객체 오브제로 대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그래서 요 크리에이트 피자라고 하는 함수에서 복사 생성자가 호출돼서 반환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반환 객체가 우리 이 n 이퀄이라는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그 obj라는 객체 변수 obj라는 그 녀석에다가 호출돼서 대입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지만 우리가 복사 생성자를 우리가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가지고 있는 기본 복사 생성자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객체의 모든 멤버가 다 복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가 객체를 변환하기입니다. 그래서 복소수 클래스가 있죠. 이거 우리 시험 문제도 나왔고 여러분들 연습 문제도 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컴플렉스를 하고 더블 리얼
이미지 두 개, 실수부, 허수부가 있죠. 그 다음에 콤플렉스 더블 R 이퀄 0.0, 더블 I 이퀄 0.0, 그 다음에 리얼 R 이미지 I 이렇게 됐고, 생성자 호출이라고 화면에 하고 프린트 해줍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 생성자하고 00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소멸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프린트 함수는 멤버 함수는 이제 리얼 플러스 이미지너리 I, 그 다음에 줄바꿈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죠. 여기 보다 자세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복소수 허수부가 음일 때의 양일 때에 따라서 사실 다른데, 여기는 간략하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이해되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콤플렉스 애드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소수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복소수 C1, C2를 받아와서 리턴 템프를 해줍니다. 그래서 템프라고 하는 객체가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복소수가 들어와서, 그렇죠? 그 다음에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더하고 허수부끼리 허수를 더해서 템프의 실수부, 허수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템프라고 하는 객체를 우리가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메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C1은 그 실수부가 2, 허수부가 2, C2는 실수부가 3, 허수부가 4라고 하는 C1, C2라는 복소수 객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로 사용하는 역시 T라고 하는 복소수가 있는데, 이거는 C1과 C2를 더해서 복소수 그 템프 객체를 반환받죠. 그래서 그거를 T에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프린트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수부니까 1 더하기 3에서 4가 되고, 허수부는 2 더하기 4니까 6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4 플러스 6i가 이렇게 우리가 화면에 출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함수로 전달받고 전달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종료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자가 호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소멸자가 우리 3개를 만들었잖아요. 3개의 소멸자가 호출이 됩니다. 자, 교과서에 369페이지에 우리 복사 생성자 사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앞에 1장에서죠. 이렇게 랜덤한 색상으로 우리가 원이 그려지는 서클 객체를 전달해서 이렇게 다양한 컬러풀한 원이 그려지는 거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를 보면은 이제 먼저 인도.h 우리가 그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 다음 벡터 요거를 우리가 또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컬러 클래스 컬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우리 빛의 3원색이죠. RGB. 그래서 레드는 우리 이제 단계가 256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 넘버에다가 256을 나눠서 0에서부터 255단계 그린, 블루, 3원색의 요소가 이렇게 갖는 그런 컬러를 갖는 그 원이 되겠습니다. 컬러가 되겠습니다. 빛의 3원색을 갖는. 그 다음에 서클을 보면은, 서클은 우리 많이 봤죠. 그래서 그 서클이 있는 중심의 위치 XY가 있고, 반경이 R이 레디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컬러를 객체로 받아온 겁니다. 컬러 됐죠. 그 다음에 컬러 이렇게 해서 생성하죠. 우리가 생성자가 있고, 보이드 드로우 그림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 그림을 코드를 그리는 코드죠. 이건 뭐 여러분들 그대로 타이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디어스를 나누기 2를 한 걸 R을 하고, 그 다음에 HD 대문자 HDS, 소문자 HDS, 그 다음에 get window this, get foreground window. 그래서
기본 판을 그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색상을 받아오고 RGB 색상을 받아옵니다. 밑에 그 다음에 이제 그려오는 거는 우리 이제 브러쉬로 그린다 그러는 거죠. 색깔로 그리는 거고 채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립스 우리 HDC를 우리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일립스잖아요. 그래서 맨 왼쪽 X 좌표, 맨 오른쪽 X 좌표, X-R, X 플러스 R 있고 맨 꼭대기 Y 좌표, 맨 바닥 Y 좌표, 요거 Y-R, Y 플러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원을 그리죠. R이 다 똑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메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로프를 100번을 놓네요. 그래서 원을 100개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클, 오브제이, 그 랜드, 그쵸?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저 X 좌표, Y 좌표 반경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컬러도 하고 이렇게 생성을 해서 그 랜덤한 색상하고 랜덤한 위치 그걸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컬러 객체를 서클 클래스에 전달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복사 생성자를 여기서 우리가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컴파일러가 가진 기본 복사 생성자를 가지고 됐고요. 이 소스에서는요 지금 동적 메모리 할당과 포인터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복사 생성자를 사용해도 일단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자, 그래서 복사 생성자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복사 생성자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컨스트럭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동일한 클래스의 객체를 복사해서 그래서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피 머신을 밑에 그려놨죠. 그래서 기존의 객체가 있으면 그거 그대로 내용이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스피드가 100이었으면 100, 기어가 3이면 3, 컬러가 레드면 그대로 레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객체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사 생성자를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요. 마이 클래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콘스트 마이 클래스 앤드 아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더로 우리 요 현재 객체를 초기화하고 그거를 초기화한 녀석을 복사를 합니다. 주의사항은요, 마이 클래스하고 마이 클래스 아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복사 생성자가 계속 호출이 되죠. 그렇죠? 밖으로 빠져나갈 수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합니다. 이건 무한 루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사용하려면 밑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마이 클래스를 하고 그 다음에 오브제2 이렇게 합니다. 같은 종류의 객체로 이렇게 초기화가 됐을 때 이렇게 복사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을 하는 겁니다. 같은 종류의 객체로 초기화할 경우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 있죠? 펑션이라는 함수에 마이 클래스 오브제가 전달이 될 때 있죠? 예, 그때도 여기서 이렇게 쓰면은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돼서 복사된 녀석이 전달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함수가 이렇게 객체를 반환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그래서 TMP가 지금 본 마이 클래스의 이 함수 내에서 처리가 된 객체죠. 그래서 이거를 TMP가 이제 여기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객체가 반환이 되고 여기서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전달을 할 때 이렇게 복사 생성자를 합니다. 자, 복사 생성자가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person이 있습니다. 그리고
퍼슨의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생성자가 person int a 그 다음에 age가 a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값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메인을 보겠습니다. person kim 21. 그래서 이름이 20 나이가 21세인 킴이라고 하는 person 킴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person 클론하고 이렇게 물결가로 end합니다. 그러면은 요 킴 방금 전에 21세인 킴이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거를 복사를 해서 요게 클론으로 이런 이름으로 복사를 해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된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C out 해보죠. 그러면 김의 나이 얼마, 그 다음에 클론의 나이 얼마, 그렇죠? 그러면 김의 나이 21, 클론의 나이 21 똑같죠? 그 다음에 kim.age에서 나이를 23세로 우리가 변경을 해봅니다. 변경해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김의 나이는 23이 되지만 복사한 클론의 나이는 바뀌지 않았죠? 21이 그냥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김의 나이는 23, 클론의 나이는 2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요 빨갛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이죠. person 클론 킴입니다. 여기서 킴하고 클론은 모두 객체고요. 킴을 복사를 해서 클론으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세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런 경우에 생성자들은 그 호출되는 생성자를 우리가 복사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보통의 경우 그대로 되는 경우엔 복사 생성자에서 우리가 생각해 줄 필요가 없어요. 기본 복사 생성자를 그냥 컴파일러가 제공해 준 녀석을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컴파일러의 입장에서 봤으면 그렇고요. 이제 그 컴파일러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된 기본 복사 생성자가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컴파일러가 생성하는 기본 복사자가 그 코드에는 없지만 이런 형태이다 이 말이죠. 다음에 복사 생성자가 필요한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보면은 우리가 myArray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사이즈가 몇 개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제 그 포인터로 우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즈에서 this 화살표 사이즈가 이제 사이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new int 사이즈 이렇게 우리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new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동적 생성자를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우리 그 소멸자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게 그 배열이기 때문에 딜리트하고 그 대괄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만약에 널이 아니면은 소멸자를 생성하시오라는 얘기죠. 자, 메인을 보겠습니다. 메인 my array 버퍼 10이 됩니다. 10개짜리 버퍼 라고 되는 그 객체 어레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버퍼 데이터 0은 1입니다. 그쵸? 예, 그리고 my array 클론 이퀄 버퍼. 그래서 여기 복사 생성자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실행해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아까 new를 사용해서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고 있죠. 그리고 소멸자에서는 이 동적 메모리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면은 메인에서는 버퍼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미 객체를 여기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결 괄호를 열고 닫고 해서 블록을 만들었죠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지역 변수로 클론 객체는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버퍼를 만들어서 초기화했습니다. 그러면은 블록이 이제 종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클론은 소멸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버퍼.데이터 02를 하면은 그러면 오류가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에러 메시지를 잘 읽어보면은 히프 메모리 포인터가 잘못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 봤지만 우리 요게 하나의 객체, 두 개의 객체가 우리가 복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동적 메모리를 공유를 한 겁니다. 버퍼하고 클론이에요. 그래서 동적 메모리를 이렇게 공유를 해서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얕은 복사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삭제를 해버리면은 동적 메모리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버퍼에 갈 메모리가 벌써 없어져 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얕은 복사라고 부르는데 이 동일한 메모리 공간을 다른 변수인 버퍼하고 클론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발생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얕은 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얕은 복사의 반대말 깊은 복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메모리 블록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복사된 개체도 따로 메모리 블록을 갖게끔 그런 식으로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복사를 우리가 깊은 복사, 디카피라고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사 생성자를 이제 만드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방금 전에 여기 보면은 다 똑같은데 빨간색으로 my array, const, my array, end하고 other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사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복사를 하는 복사 생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별개의 그 메모리를 갖는 그런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my array 이렇게 똑같이 사용해서 만들어서 사용해도 이번에는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y array 요거 있죠? 요게 바로 복사 생성자가 되겠죠. 잘 보시면은 이제 사이즈도 복사하고 데이터도 다 복사하게끔 일일이 하나하나 복사하게끔 그 코드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사이즈 복사되어 있고 데이터도 복사가 되어 있어서 int new 따로 되어 있고 이것도 하고 포르프를 돌리고 그때의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하나 복사하는 걸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인에서 이거를 사용하면은 이제 그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서 새로운 객체, 독립된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시켜 보면은 버퍼하고 클론이 모두 다른 동적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아까와 같은 오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복사 생성자 우리가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과 같이 특별한 경우 복사 생성자를 이제 정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사 생성자를 정의해 주면은 별개의 동적 메모리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 한쪽이 삭제가 되더라도 이 버퍼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요 메모리만 동적 메모리만 해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객체와 연산자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에
오브제 1 20, 오브제 2 20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변수가 멤버 변수가 에이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이. 그게 똑같이 20이죠. 예, 그래서 오브제 2하고 오브제 1이 같다.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오브제 1의 멤버 변수가 오브제 2로 그냥 대입 연산자잖아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쵸? 예. 뭐 이건 대입 연산자니까 뭐 하등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연산자 객체를 사용해서 비교하는 객체와 객체를 비교하는 비교 연산자 이퀄을 이용을 해서 비교했습니다. 이퀄을 되는 걸 보여서 AG가 똑같이 있고 오브제 1, 오브제 2를 만들고 if 오브제 1 equal 오브제 2 그래서 이게 비교 연산자를 사용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자를 하면은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는 비교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 내에 오브제 1의 age 있죠, 나이. 그 변수를 이렇게 비교하는 건 가능한데 객체 전체 통째로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사실 이렇게 그 이퀄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비교를 할 수 있으면 서로 같은지 비교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우리 연산자 중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퀄을 객체를 비교할 때 새로이 정의를 해서 그 연산자 중복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다음 장 10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5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안에 객체를 포함하게 이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요, 코드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재사용한다. 그거는 굉장히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한테 코드의 그 중복 이거를 막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복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류를 하는데요. is a라는 것하고 has a라는 방법입니다. is a 방법은요, 상속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상속은 우리 뒤에서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직 학습하지 않았죠? 이게 무슨 미리 한마디만 하면은요, 그 애플은 과일의 일종이죠. 그리고 카는 자동차의 일종이죠. 그래서 과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애플이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카가 물려받습니다. 중복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소위 is a인데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면은 또 부분 집합이다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상속에 대해서 우리 나중에 뒷챕터에서 자세히 공부할 내용이고요. has a는요, 하나의 객체가 다른 객체를 가지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카에는 엔진이 포함하고 있죠. 하우스에는 베스룸이 또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객체 안에 다른 객체가 포함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드 중복을 줄이고 코드 재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클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은 그 모든 비클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운송 수단입니다. 탈 것이라고 되겠죠. 모든 운송 수단이 되는 건데 그 안에 이제 부분 집합으로 자동차가 있죠. 그래서 이게 그 비클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자동차가 그냥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s A
상속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내에는 엔진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해즈 A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절에서는 해즈 A 관계, 상속은 우리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즈 A를 볼 수 있는 예제죠. 그래서 데이트죠. 데이트 클래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트에서는 이제 이어 먼스 데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person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러면 이름이 있고 생년월일이죠. 그렇죠? 생일의 날짜. 그래서 그거는 데이트 버스가 됩니다. 그래서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 그 데이트라고 하는 데이트에 이제 버스라고 하는 객체가 포함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has A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person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생성자를 한다. 그러면 이름을 집어넣어야 되고 데이트 날짜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날짜.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프린트문을 보면 이름을 하고 그 다음에 버스 프린트 합니다. 버스 프린트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화면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메인을 보겠습니다. 데이트지는 1998년 3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person P, 그 다음에 김철수, 이름이 김철수죠. 그 다음에 포함되는 해지 A D입니다. 데이트 이거죠. 그 다음에 P.print 해보면은 이름 김철수가 프린트되고 98년 3월 1일이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 그 일일이 다 여러분들 다 뭐예요? 실습해봐야 되겠죠? 네, 일일이 내가 다 확인하지. 그 실습해보라고 말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 자동으로 다 실습을 해봐야 됩니다. 자, 다음은 6절 정적 변수라는 걸 합니다. 정적 변수는 앞에다가 우리가 스태틱이라는 것을 붙여서 선언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마다 하나만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클래스의 모든 객체가 이 하나의 변수를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클래스 1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죠. 서클 클래스가 있죠. 그러면 그 서클 클래스에 있는 우리 객체를 계속 만들잖아요. 앞에 우리 그 동그라미 1을 그릴 때 도대체 그 서클 클래스의 이 객체가 몇 개나 생성되는지 파악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생성자가 한 번씩 호출이 되죠. 그러면 생성자 안에 카운트 변수를 하나 넣어서 그거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카운트 변수를 이제 인스턴트 변수로 선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객체마다 따로 저장이 되죠. 그렇죠? 우리 보통 X, Y, 레디어스 이런 것들이 다 객체마다 따로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객체들이 이용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바깥에 하나 정적 변수를 따로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인스턴트 변수고 그 원에 만들어진 원의 개수를 나타내 주는 녀석은 정적 변수를 해서 여기 3개가 됐으니까 3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코드로 구현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 서클 있죠? 요거는 똑같죠. XY 레디어스입니다. 근데 static int count입니다. 요게 바로 정적 변수고 방금 전에 말한 그 원을 몇 개 만들었느냐 그걸 세는 변수, 정적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생성자를 맙니다. 그래서 서클 이렇게 만들고 카운트를 플러스를 하죠. 그래서 생성자가 계속 증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성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메인에서 서클 C1, 서클 C2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성이 되겠죠. 그렇죠? 전체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고 그 다음에 int circle count 0으로 이게 초기화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circle C1 그러면 지금까지 생성된 원의 개수는 뭡니까? 0이죠? 여기 C1이죠? 했으니까 1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circle C2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생성된 원의 개수는 카운트가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화면이 1, 2 이런 식으로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운터가 바로 정적 변수가 되어 있고요. 주의해야 될 점이 이런 식으로 정적 변수의 초기화는 클래스의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인스턴스 변수들은 생성자 안에서 초기화를 하죠. 하지만 정적 변수는 이렇게 따로 놀기 때문에 클래스 외부에서 초기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정적 변수는 객체의 변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할지 모르지만 일종의 전역 변수가 됩니다. 전역 변수. 이 정적 변수는요, 객체가 없어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볼게요. 우리 이제 정적 멤버 함수이죠. 그래서 멤버 함수도 우리가 정적 멤버 함수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태틱 수식어를 멤버 변수 함수에다가 선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스태틱 int get count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 스태틱 숫자를 멤버 함수에다가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호출이 되겠죠. 그러면 정적 멤버 함수도 클래스 멤버들이 공유하게 되고요. 정적 멤버 함수도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지 않고 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가 없으니까 클래스 이름을 우리가 객체로 바로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초기화하는 거 보죠. 그래서 circle C1, circle C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이 1, 2 카운트가 되는데, 그때에 보면은 정적 멤버 함수가 이거 그 카운트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초기화 될 수 있고, 그때에 정적 멤버 함수 사용하는 게 요겁니다. 그쵸? 여기 static int count가 있으니까 외부에서 초기화를 하고 그거를 사용하는 것이 정적 멤버 변수 우리 사용하는 것 되겠죠. 그쵸? 그래서 circle get count 요 정적 멤버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줄에. 그쵸? 그래서 그 카운터가 일찍 늘어나서 우리가 그 여기 보면 1, 2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this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this가 가리키는 그 객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객체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정적 멤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상수죠. 그래서 이 상수 우리 그 클래스의 이 모든 객체들이 공유하는 그 상수입니다. 그래서 각 정적 멤버로 우리가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각자의 그 객체 안에 저장되지 않고 객체를 통틀어 하나만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메모리를 절약할 수도 있다. 먼저. 그래서 우리 정적 상수 클래스에서 정적 상수도 우리가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싱글턴은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고요. 읽어보기 바랍니다. 싱글턴은. 자, 이렇게 해서 9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 여러분들 잘 보고 여기 문제점 있으면 좀 피드백 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니까 신신당부하고 있으죠. 꼭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리포트는요 395페이지의 연습문제 5번입니다. 상자를 나타내는 박스, 여기 박스 클래스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생성된 박스 객체를 세기 위해서 정적 변수 카운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추가된 그 코드를 추가해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사용한 그 예제랑 거의 똑같죠?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